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 국내 총생산 GDP죠. 아주 자세히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GDP 뭐 이제 배웠었고, 그 개념을 살짝 활용해서 이제 음, 경제 성장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대로 좀 알아보고요. 또 뭐 그 밖에도 또 다양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94쪽이고요. 배공이죠. 배운공책. 35쪽입니다. 35쪽. 그 다음에 배운공책 아마 35쪽이랑 36, 나중에 이제 36쪽까지도 갈 겁니다. 네, 해볼게요. 이제 좀 지워보고. 자, 생각열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생각열기. 우리 경제가 얼마나 달라졌나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 추이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글을 보세요.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수요가 급증했다. 한마디로 자동차를 많이 구입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자동차 등록 대수도 늘어났다.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90년도에는 339만 대밖에 안 됐는데 2015년에는 2천만 대가 넘어갔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동차의 수요만 달라진 게 아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위와 같은 변화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보자. 자,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생활이 당연히 편리해졌죠. 뭐, 먼 거리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러나 동시에 자동차 많아지면서 뭐예요? 배기가스 때문에 대기오염 심각해지고 교통체증 심해지죠. 생활 불편해진 것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한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자, 뭐 병원과 의사 수가 증가해서 뭐 아픈 사람들 빨리 치료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해서 아주 통신 생활이 편리해졌고 여가도 늘어났고 극장 수도 늘어났고 한마디로 이제 뭐 우리 생활이 말 그대로 좀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뭐 때문에? 그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볼게요. 이제 좀 이따가.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일단 경제 성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이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거 뭐죠? 국내 총생산 GDP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경제 규모가 커졌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뭐라고요? GDP가 증가하는 게 경제 성장입니다. 자, 그럼 경제 성장이 필요한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증가합니다. 소비 가능성이 확대돼요. 왜? 그게 왜 가능한 겁니까?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GDP가 늘어나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증가합니다. 또 생활 수준 당연히 향상되죠. 그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질의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또 더 나은 복지와 문화생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평균 수명과 여가가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기여도 하죠. 뭐가? 경제가 성장하면. 그죠? 자,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래서 모든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못 먹고 못 살 때 뭐 했어요? 경제 개발을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던 겁니다. 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참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조금 여러분들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경제 성장률 보겠습니다. 뭔가 계산이 나오겠죠. 자, 경제 성장률이란 잘 들으세요. 실질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이래요. 이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전년도에 비해 올해,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올해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계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식 보세요. 지금 교과서에도 이거 나와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란 분모가 뭡니까? 분모. 전년도의 실질 GDP입니다. 올해가 금년도가 아니에요. 전년도의 실질 GDP를 분모로 해서 그럼 분자는 뭐예요? 분자. 금년도 실질 GDP에서 그죠? 금년도 실질 GDP에서 전년도 실질 GDP를 뺀 겁니다. 됐어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 그럼 퍼센트가 나오겠죠? 자, 그럼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경제가 성장을 했다는 건 경제 성장률이 어쨌든 0%보다 높아야겠죠. 그죠?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죠. 경제가 성장했다는 건. 그러면 얘가 더 커야 됩니까? 얘가 더 커야 됩니까? 당연히 얘가 더 커야죠. 작년에 비해서 실질 GDP가 단 뭐 10, 20, 30, 40, 50 조금이라도 더 커야 되겠죠. 금년이 전년보다는 어쨌든 실질 GDP가 커야 경제 성장률이 0을 넘어설 겁니다. 실제로 경제가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게. 그죠? 그죠? 근데 반대로 요런 상황이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네. 경제는 성장은커녕 내려앉은 거죠.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전에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실질 GDP라는 게 등장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교과서에도 살짝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GDP는요. 명목 GDP와 실질 GDP로 쪼개집니다. 배운 공책에 설명 나와 있죠. 명목 GDP란 그 해, 그 해의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격으로 계산한 GDP래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물가죠. 즉, 뭐 2021년이죠. 2021년에 물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최종 생산물의 이제 생산량을 다 곱해서 계산을 하면 아시겠어요? 2021년의 물가를 가지고 계산한 GDP가 명목 GDP고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럼 실질 GDP는 물가가 상승해서 GDP가 커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잠시만요. 기준 연도의 물가를 가지고 올해의 생산량으로 계산한 GDP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준 연도라는 건 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가 아니에요. 그럼 언젠데요? 그거는 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5년 전 물가일 수도 있고 10년 전 물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즉 어쨌든 예전의 물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올해 물가, 얘는 예전 물가. 예전의 물가를 가지고 올해의 생산량으로 계산한 GDP가 실질 GDP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응? 그러니까 명목 GDP는요. 실제 그 생산량이라든가 뭐 생산 활동 이런 게 전혀 변하지 않고 오로지 물가만 상승하게 되면 GDP도 덩달아 커지는 그런 약간의 그런 그 거품이 끼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거품이 낄 수가 있다고. 이 명목 GDP는. 하지만 실질 GDP는 뭐예요? 올해 물가가 올랐다고 치더라도 올해 생산량이 그대로고 물가만 올랐다 치더라도 올해 물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전 물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거품이 낄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경제가 어떻게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아니면 침체를 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실질 GDP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말이 조금 이제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 요거 다시 보세요. 요거 다시 보세요. 요 공식.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 성장률을 좀 올해 혹은 뭐 다른 해에 어떤 연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알아보려고 한다면 다 뭘 활용해야 된다? 여기 실질, 실질, 실질. 자, 경제 성장률 구하는 공식의 명목 GDP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 공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뭐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뭐라고요? 실질, 실질, 실질. 요거 이 실질 GDP를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구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의 변동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경기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마 뭐 어른들이 이거 좀 잘 쓰는 말인데 자, 경기. 아우,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 먹고 살기 힘들어. 뭐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 하죠. 자, 보겠습니다. 경기란 건 경제 전체 활동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떤가? 이걸 나타내는 게 이제 경기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 경기라는 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변동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는 항상 일정한 속도로 성장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내 총생산이 많이 증가하고 경기가 좋아진다. 반면에 어떤 때는 경제활동이 순조롭지 않아 경기가 나빠진다. 자, 보세요. 경제활동이 활발할 때는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죠. 생산활동 늘어나면서 일자리 소득 증가합니다. 근데 반대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경우에는 경기가 나빠지죠. 그게 뭐예요? 생산활동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한다. 그죠? 한마디로 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지금 배운 공책에 아주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보세요. 경기는 일반적으로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좀 더 세분해서 이제 살펴보면 모든 경제활동이 활발한 호황기. 뭐예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투자라든가 생산이 좀 활발하고, 그죠? 고용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고, 이런 거. 아주 먹고 살기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최고점을 지나면서 조금 위축되기 시작하는 후퇴기. 조금은 이제 내려앉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내려가서 모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불황기. 그죠? 음. 그 다음에 서서히 경제활동의 활기를 찾는 회복기가 순환적으로 나타난대요. 즉 뭐예요? 여기도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이렇게 쭉 좋아져서 정점 한번 찍었다가 또 이렇게 좀 하락했다가 또 바닥 한번 찍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보세요. 지금 평균 경기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자, 요 순서에 한번 맞춰서 가볼게요. 이렇게 좋아지는 정점을 향해 가는 요때가 호황기죠. 그죠? 그래서 정점 찍었어. 딱 찍었어. 아주 상황이 너무너무 좋아졌어. 근데 이제 그때부터 조금 내려가죠. 후퇴기.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 평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바닥 찍어. 이때가 언제예요? 불황기. 바닥까지 내려가는 요 시기가 불황기죠. 근데 바닥 딱 찍고 이렇게 올라갈 때가 언제예요? 여기 나와 있는 회복기.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하죠. 그죠? 이 경제라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세요. 이렇게 딱 좋아지면서 정점 한번 딱 찍으면 늘 거기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내려가죠. 어디까지? 쭉 내려가서 바닥 한번 치고 그럼 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다만 여러분들의 성적은 뭐예요? 성적은 늘 정점을 찍으면 참 좋겠죠. 그죠? 쉽지 않겠지만. 자, 어쨌든 이것도 좀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교과서 95쪽으로 가요. 자, 배운 공책도
한 페이지 넘어가요. 36쪽으로 갑니다. 36쪽. 자,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당연히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기업의 노력과 가계의 노력으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래, 투자를 당연히 많이 해야죠. 공장 설비를 늘리거나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거나. 그죠? 하여튼 뭔가 투자를 해야 성과가 있죠. 그죠? 또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힘써야죠. 그죠? 신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다든가. 그죠? 근데 이제 가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 뭐야? 여기 교과서에 써 있어요. 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돈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저축이 필요하다. 그죠?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해줘야 기업은 그걸 가지고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생산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로자. 그죠? 근로자가 능력과 기술이 뛰어날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생산성은 설명 나와 있죠, 교과서에. 생산량을 근로자 수로 나눈 것이다. 그죠? 당연히 근로자가 능력과 기술이 뛰어날수록 생산성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식, 기술,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기 개발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배운 공책에도 나와 있고, 그죠? 요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계속 이제 이게 계속 이 화살표 보세요. 계속 화살표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한마디로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뭐가 첫 번째일지는 뭐 딱히 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뭐 일단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생산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경제가 성장되고 소득 소비가 증가해. 그죠? 그럼 또 다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죠, 말 그대로. 그러면서 경제는 성장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뭐 아유, 답이 너무 쉽네요. 그죠? 기업이 투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죠. 자, 요거 스스로 탐구 함께 보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이 좋기만 할까?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일반적으로 국내 총생산이 클수록 선진국에 가깝고 생활 수준이 높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도가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네. 경제 성장 속도에 정확히 비례하여 높아지지는 않죠. 그죠? 왜?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죠? GDP는 모든 것을 다 나타내주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경제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또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GDP가 예를 들어서 뭐 세계 1등이다. 어떤 나라가. GDP 세계 1등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또 그래요. 1인당 GDP라고 해봅시다. 1인당 GDP가 어떤 나라가 세계 1등이야. 그럼 그 나라는 삶의 질이나 행복도도 세계 1등일까요? 꼭 그렇진 않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완전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계. 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봤지만 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한계. 이거 가사 노동이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집에서 기른 상추에 밥을 싸서 먹었고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느꼈지만 이거 되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뭐랄까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환경오염 보세요. 환경오염.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 국내 총생산은 그래요. 증가하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원이 줄어들고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국내 총생산은 이런 것까지는 미처 이제 뭐랄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거 교통사고나 질병.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 수리 업체와 병원의 수입이 늘어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삶의 질은 떨어지죠. 왜? 교통사고가 나면 그래, 얘네들은 돈을 벌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면 병원도 돈을 벌어. 국내 총생산은 늘어나. 근데 교통사고 많이 나고 질병 많이 발생하는 게 삶의 질은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과 삶의 질은 지금 여기서만 본다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가의 가치. 가족과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 즐거웠는데 국내 총생산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죠? 집에서 가만히 쉬면 그게 국내 총생산하고 무슨 의미가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거 재충전의 시간, 가족과의 휴식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죠?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즉 국내 총생산은 여가의 가치는 소홀하다는 거예요. 또 이거 분배 상태. 그죠? 기억나요?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면 뭐해? 빈부격차가 커져서 사회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요. 그래, 국내 총생산으로 돈은 되게 많아졌어. 근데 그 돈이 골고루 좀 나눠줘야지. 아니면 또한 아니면 노력한 만큼 제대로 공정하게 분배가 돼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이거 빈부격차라든가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사회 갈등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총생산 증가, 아니 뭡니까? 왜 안 돼요? 국내 총생산 증가와 국민의 행복도가 비례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추가로 제시해보자. 여기 3가지가 아니라 6가지가 나왔네요. 그죠? 한번 쓱 보세요, 여러분들. 자, 새로 생산된 자동차가. 그렇죠. 새로 생산이니까 국내 총생산은 늘어났어. 모두 최고급이어서 일부 부유층만 살 수 있다. 그들만의 행복이죠, 이거는. 모두의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원봉사자가 많아졌지만 그렇죠. 국내 총생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자원봉사자가 많아지면 국민의 행복도는 상당히 올라가겠지만 국내 총생산은 별 달라지는 게 없겠죠. 또 경기가 좋아서 거래가 많아졌어요. 이건 국내 총생산이 늘어난 거죠. 근데 도로에 차가 많아져서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공기오염 심해졌어.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아까 이거 암 환자 많아지면 그래요. 병원의 생산활동은 증가. 병원은 돈을 벌어. 행복도는 당연히 떨어지죠. 그죠? 또 이거 GDP 증가했지만 이거 분배가 제대로 안 된 거죠. 부자들이 그 이익 대부분을 차지하면 빈부격차 확대되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들 일부만 행복한 거죠. 이거는 대다수는 불행한 거죠. 범죄가 증가해서 경찰 차량이 증가했어. 그럼 당연히 그렇죠. 그 차량 생산하는 업체는 돈 벌어요. 근데 행복도는 당연히 감소하죠. 왜? 범죄가 늘어나는 건데. 그죠? 자, 그래서 이거 2번째. 위 자료를 참고해서 삶의 질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 총생산에 추가하거나 제외해야 할 항목을 적어보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 그 GDP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뭐를 일단 추가해야 되느냐? 그죠? 가족 여행에서 얻는 즐거움. 여가의 가치죠, 이거는. 그죠? 삶의 질과도 관련되고. 집밥의 가치. 야, 이거 좋다. 그죠? 집밥의 가치. 이거 좋네요. 자원봉사자의 노력과 사랑 등. 아, 이건 참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어떻게 측정하기는 참 힘들겠지만. 네, 빼야 될 건 뭐냐? 응? GDP에서 빼야 할 건 뭐가 있겠느냐? 미세먼지용 마스크 생산. 왜? 이런 마스크 생산이 늘어날수록 미세먼지는 많다는 겁니까? 그죠? 탱크 폭탄 생산량. 이거는 참, 그죠?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는 그런 무기잖아요. 이거. 다치게 하는 무기잖아요.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수리비. 이것도 이거, 그죠? 암 치료비, 수지로요. 치안용 경찰 차량 생산 등. 즉, 그러니까 제외할 항목들은 다 뭐예요?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들이죠. 추가시킬 것들은 우리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고, 그죠? 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이고. 자, 그래서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